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사연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한 미국인 주부 앨리스가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써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그 내용이 정말 놀랍고 감동적이어서 여러분과 빨리 나누고 싶은 마음에 정말 설렙니다. 앨리스는 자신의 딸이 심한 아토피로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한국으로 이사 온 뒤에 완전히 나아졌다는 놀라운 경험을 전해주셨는데요.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가면서 저도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고 이 이야기가 구독자 여러분에게 큰 울림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감동적인 사연을 함께 들어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앨리스라고 해요. 미국에서 온 주부이고 제 딸 클로이를 데리고 한국에서 살고 있어요. 오늘은 여러분께 저희 가족에게 일어난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클로이는 아주 어릴 적부터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었어요. 미국에서도 유명하다는 병원이며 피부과며 안 가본 곳이 없었죠. 처음에는 연고며 약이며 모든 방법을 써봤어요. 클로이의 침대 옆에는 언제나 각종 보습제와 처방약들이 쌓여 있었고 매일 밤마다 그것들을 꼼꼼히 발라주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켜봤어요. 그런데도 피부는 계속 붉어지고 가렵고 밤마다 긁어서 피까지 나곤 했죠. 아이가 고통스러워할 때마다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한밤중에 아이가 울면서 깨면 저도 울며 안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왜 우리 아이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우리 부부는 미국에서 클로이의 아토피를 치료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요. 그런데도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았죠. 아마 저희가 살던 도시의 공기와 물에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사실 미국의 많은 지역은 공기오염과 수질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특히 우리가 살았던 대도시 지역은 공장과 차량 배출가스, 그리고 겨울철 난방연료 때문에 공기오염이 심각했죠. 매년 여름이면 대기오염 경보가 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밖에 나가 놀기가 두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클로이의 아토피가 악화될 때마다 저는 무기력함을 느꼈어요. 사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미국의 수돗물 상태도 클로이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 것 같았어요. 몇 년 전 미국의 미시간주 플린트에서 발생한 수질 오염 사건은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어요. 납이 함유된 오염된 수돗물이 어린이들과 주민들에게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켰고 그 사건은 미국 전역의 수돗물 안전에 대한 불신을 크게 키웠었죠. 당연히 그 사건 이후 저희도 지역의 수돗물이 정말 안전한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물을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물이 피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미국에서는 많은 가정에서 수돗물의 품질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정이 정수기를 사용하거나 생수를 사서 마시곤 했어요. 우리 집도 예외는 아니었죠. 매주 대형마트에 가서 생수 박스를 몇 개씩 사들고 오던 기억이 나요. 하지만 생수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병에 든 물도 오래 보관하면 플라스틱 성분이 물에 녹아들 수 있다고 하니 아이에게 어떤 물을 먹여야 할지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돗물로 샤워를 하는 것도 문제였어요. 미국에서는 물이 너무 더러우니 샤워 필터기를 사용하는 게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수돗물 속의 각종 불순물과 염소 성분이 피부에 닿는 것을 막기 위해 필터를 설치해야 했거든요. 클로이 같은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야 했어요. 저는 아이가 목욕할 때마다 수돗물 속의 유해 물질이 피부에 닿을까 걱정이 됐죠.
샤워 필터기는 수돗물 속 염소와 중금속을 어느 정도 걸러주지만 문제는 그 필터가 금방 오염된다는 거였습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샤워 필터를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하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아이가 있는 집은 3일에 한 번은 필터를 교체하라고 할 정도였어요. 한 번은 필터를 사용한 지 며칠 되지 않아 슬쩍 확인해 보았더니 이미 필터는 새까맣게 변해 있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저는 머리끝까지 소름이 돋았어요. 우리가 이런 물로 매일 씻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런 수질 문제는 클로이의 민감한 피부를 더 자극했고 아토피를 더욱 악화시켰던 것 같아요. 샤워 후에도 클로이의 피부는 항상 건조하고 심지어 가려워서 울곤 했어요. 물로 씻어내는 것조차도 우리 아이에게는 고문 같은 일이 되어버렸어요. 아이가 엄마 목욕 안 할래 라고 소리칠 때마다 제 가슴은 더 무거워졌어요. 어떻게 해야 클로이가 좀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까 고민이 깊어졌어요. 이 모든 상황이 쌓이면서 저는 점점 더 절박해졌어요. 우리가 마시는 물도 씻는 물도 이렇게 안 좋다면 도대체 어디로 가야 우리 아이가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어요. 청정한 환경에서 자라나지 못하는 아이가 너무 안타까웠고 저희는 크게 죄책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미국의 환경이 아이의 아토피를 더 악화시키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계속 커졌어요. 그때마다 마음 한구석에서 계속 드는 생각은 우리가 정말 더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을까였죠. 이 시기 때 저희가 제일 속상했던 건 아이가 친구들 앞에서 위축되어가는 모습이었어요. 클로이는 가끔 피부 상태가 심해지면 학교에 가기를 두려워했어요. 어느 날은 클로이가 울면서 말하더군요. 엄마, 나도 다른 친구들처럼 깨끗한 피부가 되고 싶어. 그 말을 듣고 나서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며 자존감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는 정말 어떤 방법이든 시도해 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당장 집을 팔아서라도 이사든 이민이든 떠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더 본격적으로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찾아 나섰어요. 자연 요법이 아토피에 효과적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집에 공기청정기를 여러 대 놓고 화학 제품은 다 치우고 오가닉 제품만 사용하기로 했어요. 도시를 떠나 교외의 한적한 마을로 이사도 가봤죠. 햇볕도 자주 쬐게 하고 아로마 테라피도 시도해봤지만 슬프게도 별다른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는 점점 지쳐가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어디로 가야 우리 아이가 편안해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 사는 친구 미니가 생각났어요. 우리는 대학 시절부터 친한 친구였고 지금은 미니가 서울에 살고 있었거든요. 저는 미니에게 전화를 걸어 클로이의 상태를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미니가 그러는 거예요. 앨리스, 한국에 와서 한옥에서 한번 살아보는 건 어때? 나도 어디서 들었는데 한옥이 아토피 예방에도 효과적이래. 처음에는 어떤 민간요법 이야기처럼 들렸어요. 전통 가옥이 아토피에 좋다니 무슨 연관이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민희는 계속 말했어요. 한옥은 자연재료로 지어져서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화학물질이 거의 없어. 공기순환도 잘 되고 온도와 습도도 일정하게 유지돼서 아토피나 호흡기 질환에 좋대. 나도 아이가 있는데 방학 때마다 한옥에서 지내면서 피부 상태가 확실히 좋아졌어. 민희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 제 머릿속은 온통 한옥 생각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왠지 모르게 이거다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 남편과 상의했어요. 한옥에서 한번 살아보는 게 어때? 우리가 해본 방법들 중에 이게 가장 자연스럽고 아이에게도 좋은 환경일 것 같아. 남편은 처음엔 조금 망설였지만 클로이의 상태가 나아질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자며 동의했어요. 바로 그날부터 저는 한국의 한옥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한옥의 실내 공기 질이 정말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도 많더라고요. 온도와 습도가 외부의 영향을 덜 받고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것도 마음에 들었어요. 새집 증후군을 일으키는 폼알데하이드 수치도 일반 아파트나 현대식 주택보다 훨씬 낮다고 하고요. 이걸 보고는 그래, 이거라면 우리 아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어 라고 확신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큰 결심을 하고 전남에 있는 한 한옥마을로 이사를 결정하게 되었어요. 한옥마을은 도심에서 멀지 않으면서도 자연과 가까운 곳이었어요.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정말 모든 것이 낯설었거든요. 공항에서부터 들려오는 한국어 소리들, 도로를 달리는 차들, 거리의 간판들까지 모든 것이 이방인처럼 느껴졌죠. 한옥마을에 도착하기 전에는 우리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어요. 하지만 막상 한옥에 도착하자 그 걱정은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입구를 지날 때부터 한옥 특유의 나무와 흙 냄새가 코끝에 스며들었고 집 안으로 들어서니 온돌의 따뜻한 기운이 발끝부터 차분하게 퍼져나가는 것이 느껴졌어요. 나무의 은은한 향이 집안 곳곳에 가득하고 창문을 열면 마당의 작은 연못에서 졸졸 흐르는 물소리가 들려왔어요. 밖은 가을이 깊어져 쌀쌀했지만 실내는 마치 봄날처럼 온화했죠. 한옥의 창살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은 너무나도 따뜻했고 그 빛이 닿는 곳마다 집안은 금세 편안하고 포근한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민희가 말했던 대로 한옥은 정말 다른 느낌이었어요. 이곳에서라면 클로이도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이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한옥에서의 생활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특별했어요. 매일 아침 나는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고 클로이는 작은 정원에서 맑은 공기 속에서 뛰어놀았어요. 한옥은 생각보다 훨씬 더 자연과 가깝게 느껴졌어요. 벽 하나를 두고 바깥의 자연과 이어져 있는 느낌이랄까요? 밤이 되면 창 너머로 별빛이 비추고 작은 벌레 소리마저도 조용히 들려왔죠. 그런 날들 속에서 우리 모두는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클로이에게서 시작됐어요. 한옥에서 생활을 시작한 지 2달쯤 되었을 때였어요. 그동안 클로이의 피부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상태가 나아지고 있었어요. 한옥의 맑은 공기와 일정한 온도, 습도 덕분이었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클로이가 잠에서 깨서 저를 보더니 갑자기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나 밤에 아예 가렵지 않았어. 그 순간 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눈물이 나오는 걸 막을 수가 없었죠. 그동안 얼마나 많은 밤을 가려움 때문에 깨서 울고불고 하며 보냈는지 정말 너무도 감격스러웠습니다. 정말이야, 클로이? 한 번도 안 가려웠어? 라고 묻자 클로이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미소는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희망을 드디어 찾았다는 듯한 그런 따스함이었어요. 그날 아침 우리 가족은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제게는 그 순간이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녁마다 클로이가 가려워서 울며 제게 매달릴 때마다 정말 이게 나아질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었던 게 사실이지만 그날부터 저희 부부의 모든 걱정이 사라졌어요. 그제야 한옥으로 이사 오기를 결정한 게 정말 옳은 선택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클로이의 상태는 날로 좋아졌어요. 피부는 점점 더 맑아지고 무엇보다 아이의 웃음이 다시 돌아왔어요. 이제는 예전처럼 친구들 앞에서 위축되지 않고 언제나 활기차게 놀러 나가고 밝게 웃어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제 가슴도 덩달아 환해졌죠. 이 모든 것이 한국의 전통 가옥, 한옥 덕분이었어요.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이 느낌이 우리 가족을 이렇게 큰 변화로 이끌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놀랍게도 한옥에서의 생활이 단순히 클로이의 아토피만을 치유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 가족에게 또 하나의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죠. 바로 한국의 수돗물, 아리수 덕분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아리수라고 들어보셨나요? 처음 이 이름을 들었을 때 저는 무슨 특별한 물 브랜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아리수는 서울의 수돗물이었어요. 한국에 오기 전까지 저는 늘 정수기나 생수를 마셨기 때문에 처음엔 수돗물을 그대로 마신다는 게 조금 걱정이 됐어요. 하지만 서울시에서 아리수의 품질이 세계 8위 수준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 마음이 조금 놓이더라고요. 처음에는 클로이의 아토피를 위해 한옥에서 생활하며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했지만 점차 우리 가족 모두에게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특히 아리수를 마시기 시작한 후부터는 더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었죠. 아리수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서 단순히 수분 보충뿐 아니라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아리수를 마셔본 날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맑고 투명한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상쾌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 물이 정말 그렇게 좋은 걸까? 하고 의심했던 저의 첫 인상이 완전히 바뀌었죠. 무엇보다도 저희 남편이 가장 큰 변화를 느꼈어요. 남편은 오랫동안 소화불량으로 고생을 했거든요. 식사 후에는 늘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느낌을 자주 호소했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도 받아보고 여러 약도 복용했지만 크게 나아지는 기미는 없었어요. 그런데 아리수를 마신 후부터 남편의 소화 상태가 점점 좋아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평소 하루에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편이었는데 아리수를 마시기 시작하면서 하루에 적어도 2리터를 마시게 되었어요. 한 달쯤 지나고 나서부터는 앨리스, 요즘엔 속이 편하네 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하루의 시작과 끝을 아리수 한 컵으로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남편은 점점 소화불량 증상이 사라지고 식사 후에도 가스가 차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죠. 남편은 몸이 가벼워지면서 얼굴빛도 한층 밝아졌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했던 소화불량이 단순히 아리수를 마시기 시작한 것만으로 나아지다니 저희 모두는 그저 놀랍기만 했어요. 저 역시 아리수를 통해 큰 변화를 경험했어요.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알레르기 비염으로 고생했어요. 미국에서는 봄이나 가을마다 비염 증상 때문에 콧물과 재채기로 잠을 설치기 일쑤였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약을 복용해야 했고 심할 때는 병원에 가서 주사까지 맞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옥에 살면서 맑은 공기와 더불어 아리수를 마시기 시작한 후로는 비염 증상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기분 탓인가 싶었어요. 이렇게 금방 좋아질 리가 없잖아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몇 주가 지나고 나서 제가 깨달은 건 아침에 일어나도 재채기가 안 나온다는 점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콧물이나 가려움증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때 남편이 농담처럼 말했어요. 앨리스, 이제 비염 때문에 고생할 일은 없겠네. 우리 다 아리수 덕분이야. 그의 말처럼 저도 아리수를 마시면서 몸의 변화가 찾아온 것을 실감했습니다. 더 이상 알레르기 약을 복용하지 않게 되었고 일상생활에서 더욱 편안해졌답니다.
클로이도 아리수를 마시면서 점점 더 건강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리수를 마신 후부터는 피부가 한층 맑아지고 무엇보다 활기가 넘쳤어요. 피부가 개선되기 시작한 이후로 아이는 더 이상 긁는 일은 없어졌고 밤에도 편안히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죠. 클로이는 매일 아침 아리수를 한 컵 마시면서 하루를 시작했어요. 마치 이 물이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는 수호천사라도 되는 듯한 기분이었죠. 이 모든 변화는 우리 가족에게 정말로 놀랍고 감사한 일이었어요. 한옥에서의 생활, 그리고 아리수를 통해 우리는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아리수는 단순히 깨끗한 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새로운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준 건강의 원천이었죠. 이제 우리 가족은 하루도 아리수 없이 지내지 못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컵, 식사 후에도 한 컵, 자기 전에 또 한 컵. 그렇게 아리수는 우리 일상의 일부가 되었답니다. 한국에 와서 이렇게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어 정말 행복하고 감사해요. 결국 한국에서의 생활은 우리 가족에게 놀라운 변화를 선사했어요. 그저 클로이의 아토피 치료를 위해 한옥으로 이사하고 아리수를 마시기 시작한 결정이었지만 그 결과는 훨씬 더 깊고 광범위한 것이었죠. 한옥에서의 생활은 우리에게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법을 다시금 알려주었어요. 우리는 매일 아침 창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는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이었으면 절대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리고 전통 가옥 특유의 구조는 사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게 해주었고 그 안에서의 삶은 정말 특별했어요. 가끔 SNS에 저희가 사는 한옥을 자랑할 때면 미국인 친구들 전부 놀라서 까무러칠 정도입니다. 한옥에서의 깨끗한 삶은 현재 미국에선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한국의 생활은 우리에게 일종의 새로운 출발이었어요. 용기 있게 새로운 출발을 했기에 한국의 전통 가옥에서 지내며 공기와 물, 그리고 자연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달을 수 있었죠. 그리고 아리수를 마시면서 물의 순수함이 얼마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지 경험하게 되었죠. 우리가 마시는 물 한 잔, 공기 한 모금이 우리 가족의 건강과 행복에 이렇게 큰 영향을 줄 줄은 예전엔 정말 상상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은 새로운 환경에서 지내면서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정화되는 기분을 느끼며 지내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곳에서 자연과 함께하는 생활을 이어가며 우리는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꿈꾸고 있어요. 이렇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 기뻐요. 저처럼 여러분도 한옥의 건강한 매력과 한국 수돗물의 깨끗함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분명 여러분의 일상에도 건강하고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올 거예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에 와서 깨끗한 환경 덕분에 아이의 아토피가 나았다는 앨리스의 이야기가 정말 인상적이었죠? 우리나라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대도시에서 생활하는 아이들 중에는 아토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앨리스 이야기처럼 아이들의 방학 기간 동안 시골의 한옥 체험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전통 한옥은 단순히 휴식처가 아니라 자연과 함께하는 특별한 치유의 공간이 될 수 있거든요. 앨리스의 경험처럼 말이에요. 그럼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올 테니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